안녕하세요, 메스로입니다. 오늘은 헌신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풀백이자 아스날의 미들맨 바카리 사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특유의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을 지닌 선수죠. 바카리 사냐는 스피드가 특출나게 빠르진 않지만 탄탄한 신체에서 나오는 지구력을 바탕으로 경기 내내 저돌적인 오버래핑은 물론 단단한 수비까지 펼치는 공수가 균형 잡힌 라이트백이었습니다. 오버래핑 이후에는 매우 날카로운 크로스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며 수비 시에는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적인 모습으로 명장면들을 여러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한때 센터백으로 기용되기도 했었을 정도로 수비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냐는 프랑스의 오세르에서 아브리아비, 유네스 카불과 함께 일찍이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빠르게 주전으로 올라선 후 0607 시즌에 들어 오세르 올해 선수에 선정되고 리그 베스트 11에 뽑히는 활약으로 프랑스 최고의 풀백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그러자 리옹부터 뉴캐슬, 아스날이 그에게 접근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 아스날이 한화 약 130억 원의 사냐를 영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스날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구장을 옮기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여 긴축 재정을 실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이러한 이유로 한 시대의 영광을 이끈 베테랑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며 유망주 혹은 저비용 고효율 선수들로 팀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라이트백 자리에는 제휴구단에서 데려온 에브에가 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수비력이 떨어져 매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벵거 감독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거금을 들여 사냐를 영입한 것이었죠. 사냐의 경우엔 아스날에 프랑스 동료 선수들이 많이 있어 쉽게 이적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애슐리 콜이 달았던 등번호 3번을 부여받았는데요. 사냐의 영입으로 기존의 주전 라이트백이었던 에브에는 대신 오른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로 기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냐가 오버래핑을 하면 그의 뒷공간을 에브에가 나름 풀백 출신답게 잘 커버해내며 이 두 선수는 상당히 상호보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사냐 영입으로 완성된 클리시, 콜루툴의 갈라스 사냐 수비 라인은 굉장히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당시 아스날 황금 사중주에 밀려 주목받진 못했지만 이들의 탄탄한 수비로 인해 미드필드진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07-08 시즌에 아스날이 오랜만에 리그 우승에 근접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클리시와 사냐는 PFA 올해 팀에 선정되며 눈부신 활약을 인정받았죠. 그런데 사냐의 경우엔 프리미어리그 데뷔 시즌에 무려 리그 베스트에 선정된 것이니 적응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냐는 친형의 사망으로 인해 충격을 받아 한동안 부진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 큰 충격에 빠진 그에게 팀 동료인 클리시와 벵거 감독이 옆에서 멘탈 케어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훗날 사냐는 이때 벵거 감독에게 깊은 신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이들의 케어 속에서 빠르게 마음을 추스르고 이전의 기량을 되찾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또다시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자되는 슈퍼세이브 장면을 생성해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활약으로 어느덧 프랑스 대표팀에도 주전으로 발돋움한 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대표팀 내부에 많은 이슈가 있어 조별리그 탈락이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채 아스날로 빠르게 복귀하게 되죠.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 풀백 역할이 대두되면서 사냐는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10-11 시즌에 들어서는 또다시 PFA 올해 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는데요. 특히 이 당시에 주전으로 발돋움한 월콧과 굉장히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월콧의 빠른 발과 사냐의 저돌적인 오버래핑은 상당히 파괴적이었죠. 또한 사냐의 탄탄한 수비력이 더해져 월콧이 온전히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냐의 출전 여부에 따라 아스날의 오른쪽 공격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가 꾸준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계속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팀의 주축 선수들도 하나둘씩 팀을 떠나며 아스날의 전력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죠. 따라서 사냐는 동료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아스날의 상황과 팀을 떠난 동료들이 하나같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아스날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렇듯 그는 이 시기에 센터백으로 뛰기도 하는 등 굳은 일을 다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잦은 부상과 함께 결국 다리 골절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로 2012 대회 출전이 불발되고 말았죠. 시간은 흘러 13-14 시즌에 들어서서 마침내 사냐는 아스날에서 첫 우승컵인 FA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아스날에서의 마지막 시즌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들어올린 트로피인 만큼 그에게는 너무나 값진 우승컵이었는데요. 그렇게 시즌이 끝나고 사냐는 아스날을 떠났습니다. 그는 훗날 아스날을 떠난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는 주급 인상 문제에 대한 의견차로 인해 팀을 떠난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사냐는 본인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계약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이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야 아스날이 재계약을 제시해온 것에 대해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정말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으며
구단이 본인의 잔류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미온적인 태도가 컸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여러 조치들이 상당히 늦었으며 그들이 진정 원했다면 잔류했을 것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게 아스날을 떠난 사냐는 2014년 여러 클럽들의 관심 속에서 사발레타의 백업을 구하던 맨시티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사발레타 입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백업으로만 경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사발레타가 이전에 혹사 여파로 부상과 함께 장기간 이탈하면서 그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냐는 곧바로 준수한 활약을 펼쳐나가면서 오랜만에 프랑스 대표팀에 승선하는 영광을 안을 수 있었죠. 이후에 유로 2016 대회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며 프랑스의 준우승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사냐 역시 혹사 여파로 점점 기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잔부상도 당하면서 기량이 급격히 떨어져 갔는데요. 맨시티에서의 막판에는 암담한 활약을 펼치며 혹평을 받았습니다. 결국 과르디올라 감독은 사냐가 자신의 전술 시스템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 여름에 팀을 떠날 수 있도록 조치했죠. 그리고 FA가 된 그는 한동안 무적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2018년 1월이 되어서야 이탈리아의 강등권 팀인 베네벤토와 계약할 수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탈리아행 소식에 사냐는 이전부터 세리아 무대에서 뛰어보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에 베네벤토행을 택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팀에게 보탬이 되는 활약으로 러시아 월드컵 승선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꿈은 이뤄지지 못했고 베네벤토의 강등과 함께 반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냐는 MLS 소속의 몬트리올로 팀으로 옮겨 말년을 보낸 뒤 2019년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바카리 사냐의 아스날 커리어는 전체 284경기 5골 27도움입니다. 아스날에 있으면서 단 하나의 트로피만 들어올리는 데 그쳤지만 그동안 아스날의 약점이라 꼽히던 우측 풀백 자리를 무려 7년 동안 잘 메워준 점, 약 300경기에 달하는 출전 기록만 보면 아스날의 레전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소평가된 선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바카리 사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